단 한국인 한 명 때문에 전 세계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굶주림에는 특허가 없어야 합니다. 이 한마디에 아프리카 40개국 정상들이 일어서 박수를 쳤고 UN 회의장에 있던 193개국 대표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케임브리지, 하버드, 옥스퍼드 세계 최고 석학들이 20년간 실패한 문제, 유럽이 2천만 유로를 쏟아부어도 미국이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도 해결 못한 저주. 그런데 이 한국 노인이 아프리카 땅에 나타나더니 흙을 입에 넣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비웃었지만 단 3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확량 303% 폭증, 굶어 죽던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했고 농민들이 희망을 찾았습니다. 지금부터 8억 명의 인생을 바꾼 믿기 힘든 실화를 공개합니다. 저는 아키네미 오둘라에입니다. 케냐 농업연구청 서부지역 책임자죠. 케임브리지에서 농학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지 18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서구 과학만이 아프리카 농업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키수무 근처 농촌 지역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보며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올해도 실패입니다. 서부 지역 옥수수 밭 72%가 스트리가에 감염됐습니다. 스트리가, 우리말로 악마풀이라 불리는 이 기생 잡초는 아프리카 농업의 저주였습니다. 보라색 꽃을 피우는 이 식물은 옥수수나 수수의 뿌리에 달라붙어 양분을 모조리 빨아들입니다. 감염된 작물은 시들어 죽고 농민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장 조사원이었어요. 박사님, 큰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또 무슨 일이죠? 농민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벌써 이번 달만 세 번째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케냐 서부 지역은 원래 옥수수의 황금 들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보라색 악마풀이 점령한 죽음의 땅이 됐죠. 농민들은 절망했고 아이들은 굶주렸습니다. 며칠 후 농업부 장관이 소집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모여 있었어요. 유럽연합 농업지원팀, 미국 국제개발처, 그리고 세계은행 관계자들이었죠. 4년간의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프로젝트 책임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2천만 유로를 투자했지만 스트리가는 오히려 더 확산됐습니다. 우리 기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측 대표도 한숨을 쉬었어요. 유전자 조작 품종도 소용없었습니다. 스트리가는 너무 빨리 진화해요. 우리가 새 품종을 만들면 스트리가도 바로 적응합니다. 그때 장관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김순권 박사팀이 개발한 스트리가 저항성 옥수수를 도입할 겁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장관님, 농담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이요? 스트리가를 본 적도 없는 나라가 뭘 안다고 이 문제를 해결한단 말입니까? 아키네미 박사, 진정하시오. 진정이 됩니까? 우리가 18년 동안 쌓아온 문제예요.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하버드의 최고 과학자들도 포기한 문제를 한국이 해결한다고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한국은 온대 기후예요. 열대 아프리카의 토양을 알지도 못합니다. 스트리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많은 농민이 자살했는지 그들이 압니까? 장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나이지리아와 우간다에서 성공했소. 수확량이 3배 늘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 과장된 수치일 겁니다. 독일 책임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키네미 박사,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곳에서 그들이 성공했어요.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18년. 제가 케임브리지에서 돌아와 악마풀과 싸운 시간이었죠. 수백 가지 실험을 했고 수천 개의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이라니.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키수무에서 50km 떨어진 농촌이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보라색 물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악마풀이 온 들판을 뒤덮고 있었죠. 한 농민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올해도 망했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들이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학비를 낼 수가 없어서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조차 공허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또 실패했다. 유럽도, 미국도, 그리고 나도. 이제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니. 하지만 그들이 뭘 알겠는가? 이 보라색 악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갔는지. 그들은 모른다. 절대 모를 것이다. 일주일 후 한국팀이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순권이라는 이름의 박사가 이끄는 팀이었죠.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70대 노교수였습니다.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라고 나와 있었어요. 70대 노인이 아프리카의 젊은 땅을 이해한다고? 말도 안 돼. 저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자신 있게 만드는 걸까? 그리고 며칠 후 공항에서 만난 김 박사는 7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활력이 넘쳤습니다.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그는 곧바로 현장으로 가자고 했죠. 트리가가 가장 심한 밭을 보고 싶다면서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김순권 박사는 차에서 내리더니 곧장 밭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흙을 퍼 올렸어요. 트리가가 가득한 독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흙을 말이죠. 다음 순간 그는 그 흙을 입에 넣었습니다. 박사님,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달려가 그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 박사는 흙을 씹듯이 맛보고 있었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제 뒤에서 운전기사가 중얼거렸어요. 김 박사는 천천히 흙을 뱉고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pH 5.8, 염분 농도 높음, 철분 과다, 유기물 부족. 박사님, 도대체 왜 흙을 드신 겁니까? 흙의 상태를 알아야 해요. 기계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먹을 필요는 없잖습니까? 김 박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 땅은 아프지만 죽지 않았어요.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치료요? 박사님, 이 땅은 이미 끝났어요. 트리가 씨앗이 1평방미터당 10만 개씩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희망적이죠. 뭐라고요? 트리가가 이렇게 많다는 건 이 땅이 아직 생명력이 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땅에는 스트리가도 자라지 않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정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김 박사의 일정을 브리핑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연구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고 오후에는 정부 관계자들과 미팅이. 아니요.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부터 현장에 나갑니다. 농민들을 만나야 해요. 박사님,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보다 중요한 건 현장입니다. 농민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직접 봐야 해요. 다음날 새벽 5시, 김 박사는 이미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장화를 신은 모습이었죠. 이렇게 일찍 나가실 필요는. 농민들은 해 뜨기 전에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래야죠. 마을에 도착했을 때 농민들이 우리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특히 김 박사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저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온 박사라고? 나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김 박사가 갑자기 한 농민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바리야 아수부이? 스와힐리어로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뜻이었어요. 농민이 놀랐어요. 와, 스와힐리어를 하시네요. 조금만요. 농사는 몇 년째 지으셨나요? 30년이요. 하지만 요즘은 트리가 때문에 망했어요. 김 박사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농민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죠.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함께 해결해 봅시다. 그 농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난 4년간 유럽 전문가들은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김 박사는 하루 종일 밭을 돌아다녔습니다. 트리가를 하나하나 관찰하고 뿌리를 파내어 살펴보고 심지어 스트리가 꽃의 냄새까지 맡았어요. 저녁이 되자 그는 농민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스트리가는 적이 아닙니다. 농민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럼 뭐란 말입니까? 트리가는 선생님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농민이 화를 냈습니다. 선생님이라고요? 내 가족을 굶기는 게 선생님입니까? 김 박사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트리가는 약한 작물만 공격합니다. 강한 작물은 스트리가가 있어도 살아남아요. 우리는 강한 옥수수를 만들면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20년 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김 박사가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종자가 들어있었죠. 이것은 스트리가와 싸우지 않는 옥수수입니다. 공존하는 법을 아는 옥수수죠. 사흘째 되는 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박사는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밭에 나가 있었어요. 박사님, 왜 한밤중에 밭에 계신 겁니까? 트리가의 발화 패턴을 관찰하고 있어요. 온도와 습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는 손전등 하나만 들고 스트리가 사이를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70대 노인이 말이죠. 박사님, 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뱀도 피해갈 만큼 조용히 움직이면 됩니다. 새벽 3시, 그는 진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찾았어요. 뭘 찾으셨다는 겁니까? 트리가의 약점을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온도가 18도 이하로 떨어지면 스트리가 발화가 멈춥니다. 이 시간에 특정 호르몬을 분비하는 옥수수를 심으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4년을 연구해도 못 찾은 걸 이 노인이 사흘 만에 찾아냈다니. 다음날 김 박사의 행동은 더욱 기이해졌습니다. 그는 스트리가를 채취해서 끓여 마셨어요. 독이 있을 수 있어요. 소량이면 약이 됩니다. 스트리가도 약용 성분이 있어요. 농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한국 할아버지 완전히 미쳤대. 흙도 먹고 스트리가 차도 마신다더라.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다르긴 해. 일주일째 김 박사는 드디어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 대신 흙 묻은 손으로 종자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답입니다. 박사님, 자료는요? 데이터는요? 데이터는 땅에 있습니다. 직접 심어보면 알게 될 겁니다. 농업부 차관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김 박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보여드리죠. 트리가가 가장 심한 밭에 심겠습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그건 자살행위예요.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시작입니다. 김순권 박사가 선택한 밭은 최악 중의 최악이었습니다. 키스무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있는 5헥타르 농장. 이곳은 농민들 사이에서 죽음의 땅이라고 불렸죠. 지난 5년간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고 땅 전체가 보라색 스트리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박사님, 다시 생각해보세요. 저는 막으려 했지만 김 박사는 이미 트럭에서 종자 포대를 내리고 있었어요. 이 종자가 뭔지 아세요? 김 박사가 포대를 열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옥수수 종자였어요. 20년 전 제가 처음 아프리카에 왔을 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품종입니다. 정확히 1847번의 교배를 거쳤죠. 10,000번이요? 네. 매년 500번씩 교배하고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개체를 선발했어요. 케냐, 우간다, 나이지리아, 가나, 아프리카 17개국의 토양에서 실험했습니다. 농업부 관계자가 비웃었어요. 그래도 스트리가는 못 이깁니다. 불가능해요. 김 박사가 종자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종자는 스트리가와 싸우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싸우는 대신 속입니다. 스트리가는 옥수수 뿌리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을 감지하고 다가오죠. 그런데 이 품종은 가짜 신호를 보냅니다. 모두가 조용히 들었어요. 스트리가가 이 옥수수에 달라붙으면 영양분을 빨아들이려 하겠죠? 하지만 이 옥수수의 뿌리는 특별한 효소를 분비합니다. 스트리가가 그 효소를 흡수하면 소화 기능이 마비되어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런 게 정말 가능합니까? 자연에서 배운 방법입니다. 일부 식물들은 이미 이런 방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걸 옥수수에 적용한 것뿐입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과학적으로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파종 날이 왔습니다. 마을 농민 200명이 구경하러 나왔어요. 모두가 실패를 예상하고 있었죠. 저 한국 할아버지, 오늘로 끝이야. 우리도 5년을 시도했는데 안 됐어. 외국인이 뭘 안다고. 김 박사는 농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쟁이 아닙니다. 화해입니다. 그는 첫 번째 종자를 직접 땅에 묻었어요. 트리가가 빽빽한 그 땅에 말이죠. 이 종자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한 노인 농민이 다가왔어요. 박사님, 정말 될까요? 제 아들이 이 밭 때문에 목숨을. 김 박사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20년을 준비했으니까요. 파종이 시작됐습니다. 김 박사는 특이한 방식을 요구했어요. 트리가를 뽑지 마세요. 그냥 두고 그 사이에 심으세요. 트리가를 안 뽑는다고요? 네. 오히려 스트리가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농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지시를 따랐습니다. 파종 후 일주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두가 예상한 대로였죠. 봐요. 역시 안 되잖아. 정부 관계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2주째, 작은 싹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스트리가도 더 무성해졌어요. 망했어. 스트리가가 더 늘어났잖아. 3주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수수 주변의 스트리가가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야? 스트리가가 죽어가고 있어. 4주째,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옥수수는 계속 자라는데 주변 반경 50cm의 스트리가가 모두 시들어 있었어요. 저는 현미경으로 뿌리를 관찰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스트리가가 옥수수 뿌리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옥수수는 멀쩡했습니다. 오히려 스트리가가 말라가고 있었죠. 이건 불가능해. 김 박사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연의 불가능은 없어요. 우리가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5주째 농민들이 몰려왔습니다. 기적이다. 악마풀이 죽어가고 있어. 한 여성 농민이 울면서 말했어요. 30년 만에 처음 봐요. 트리가가 있는 밭에서 옥수수가 자라다니. 정부 관계자들도 달려왔습니다. 농업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았죠. 이게 정말입니까? 조작 아니에요? 김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6주 후를 기다려보세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김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스트리가도 생명체예요. 생존 본능이 있죠. 제 품종은 스트리가가 옥수수 뿌리에 기생하려 할 때 특별한 효소를 분비합니다. 이 효소가 스트리가의 영양 흡수 기관을 마비시켜요. 결국 스트리가는 굶어 죽게 되는 거죠. 20년 동안 이것만 연구하신 겁니까? 김 박사가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아프리카의 굶주림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한국도 60년 전에는 굶주렸으니까요. 그때 세계가 우리를 도왔듯이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6주째, 밭에 모인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도 구경 왔어요. 옥수수는 이미 1m가 넘게 자랐고 주변의 스트리가는 90%가 죽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김 박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박사님, 당신은 신이 보낸 사람입니다. 김 박사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저 농부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농부요. 수확을 앞둔 시점에서 케냐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모두가 죽음의 땅에서 자라는 옥수수를 보도했죠.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온 농업 전문가들은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트리가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독일 연구팀 책임자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죠. 우리가 20년 연구해도 못한 일을 한 노인이 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프랑스 농업연구소도 가세했습니다. 곧 스트리가가 내성을 키워서 돌아올 겁니다. 희망 고문일 뿐이에요.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8주째, 옥수수는 2m를 넘어섰고 이삭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트리가가 가득했던 5헥타르 밭이 푸른 옥수수 밭으로 변한 겁니다. 저는 매일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수치들이 나왔어요. 박사님, 생존율이 93%입니다. 김순권 박사는 담담했지만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일반 품종은 8%도 안 되는데 93%라니. 뿌리 분석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니 스트리가가 옥수수 뿌리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어요. 마치 마비된 것처럼 보였죠. 이게 어떻게?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품종의 뿌리는 특별한 효소를 분비해요. 스트리가가 그걸 흡수하면 소화 기능이 마비됩니다.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죠. 그럼 스트리가가 굶어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합니다. 우리가 스트리가를 굶겨 죽이는 거예요. 10주째, UN 식량농업기구에서 조사단이 왔습니다. 단장은 이탈리아 출신의 저명한 과학자였어요. 믿을 수 없군요. 이건 혁명입니다. 그는 직접 뿌리를 파서 확인했고 토양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트리가 밀도가 제곱미터당 10만 개에서 5천 개로 줄었어요. 95%가 죽은 겁니다. 케냐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한 건 11주째였습니다. 경호원들과 장관들을 대동하고 왔죠. 이것이 사실입니까? 대통령이 김 박사에게 물었어요.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대통령은 옥수수 이삭을 하나 따서 까봤습니다. 알맹이가 꽉 차 있었어요. 18년 만입니다. 우리 땅에서 이런 옥수수를 보는 게 대통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2주째, 드디어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수확을 축하했죠. 첫 번째 저울에 올라간 수확량을 보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헥타르당 8.5톤. 환호성이 터졌어요. 평균 2.8톤이던 곳에서 8.5톤이 나온 겁니다. 303% 증가한 수치였죠. 한 농민이 울면서 옥수수를 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된 수확이야. 더 놀라운 건 옥수수 이삭의 크기였어요. 일반 품종보다 157% 컸습니다. 이건 옥수수가 아니라 황금이야. 여성 농민 하나가 소리쳤어요. 정부 관계자들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장 전국에 보급해야 합니다. 종자는 충분합니까? 김 박사가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이미 대량 생산 중입니다. 3개월 안에 100만 헥타르 분을 공급할 수 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김 박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사님, 제가 틀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의심하는 게 당연했어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으니까요. 수학 축제에서 김 박사가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스트리가와의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공존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할아버지, 스트리가가 다시 돌아오면 어떡해요? 김 박사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때는 너희가 더 강한 옥수수를 만들어야지.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그날 밤, 축제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김 박사를 음구구 영웅이라고 불렀어요. 다음날, 국제 언론이 몰려왔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전 세계가 케냐의 기적에 주목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매일 실패했지만 매일 다시 시작했어요. 유럽과 미국은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스트리가를 적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저는 스트리가도 생태계의 일부라고 생각했죠. 싸우는 대신 함께 사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일주일 후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순권 박사의 품종을 케냐 전역에 무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농업부 장관의 발표였어요. 특허는요? 김 박사가 특허를 포기했습니다. 인류를 위해서라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특허를 무료로 준다니. 김 박사가 일어섰어요. 굶주림에는 특허가 없어야 합니다. 이 종자는 케냐의 것이고 아프리카의 것이고 인류의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분 동안 박수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일기에 적었습니다. 18년의 자부심이 무너졌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자랑스럽다. 인류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 그 희망은 케임브리지 실험실이 아니라 아프리카 흙에서 그리고 한 노인의 집념에서 시작됐다. 수학 이후 3개월, 케냐 전역이 들끓었습니다. 김순권 박사의 종자를 구하려는 농민들이 정부 청사 앞에 줄을 섰고 일부 지역에서는 종자를 둘러싼 다툼까지 벌어졌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나이로비 인근 대규모 농장에서 첫 번째 대량 재배가 시작됐어요. 500헥타르, 축구장 700개 크기의 땅이었죠. 이곳도 스트리가 감염률이 68%에 달하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농장주 음환기 씨가 저를 불렀어요. 박사님, 정말 될까요? 500헥타르는 도박이 너무 큰 건 아닌가요? 김 박사를 믿으세요. 3개월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4250톤입니다. 음환기 씨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헥타르당 8.5톤. 정말로 8.5톤이 나왔어요. 이전 평균이 2.8톤이었으니 정확히 303% 증가한 거였죠. 더 놀라운 건 품질이었습니다. 옥수수 이삭 하나의 무게가 평균 340g, 일반 품종의 157%였어요. 케냐 농산물 품질검사소에서 긴급 분석을 했습니다. 단백질 함량 14%, 일반 옥수수보다 30% 높습니다. 전분 함량도 더 우수하고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 이건 옥수수가 아니라 영양제예요. 소식이 퍼지자 수출업자들이 몰려왔어요. 전량 구매하겠습니다. 국제 시세보다 20% 더 드리죠. 아니요. 우리가 30% 더 드리겠습니다. 경매가 벌어졌고 최종 가격은 톤당 450달러. 일반 옥수수의 2배였습니다. 음환기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만에 빚을 다 갚을 수 있게 됐어요. 아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어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인접 국가들이 먼저 반응했어요. 우간다 농업부 장관이 직접 케냐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도 스트리가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종자를 나눠주실 수 있습니까? 탄자냐, 에티오피아, 르완다에서도 대표단이 왔어요. 김순권 박사는 모두를 환영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종자는 충분합니다. 특허료는 얼마입니까? 없습니다. 무료예요. 대표단들이 놀랐어요. 무료라고요? 이렇게 귀한 종자를? 굶주림 앞에서 돈을 요구할 수는 없죠. UN 식량농업기구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김순권 박사의 품종은 아프리카 농업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발명입니다. 트리가로 인한 손실이 연간 7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은행도 움직였어요. 김 박사 품종 보급을 위해 50억 달러를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아프리카 40개국에 종자를 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농민들의 일상에서 일어났습니다. 키스무의 한 마을에서 만난 여성 농민 와민지 씨의 이야기예요. 남편이 3년 전 자살했어요. 트리가 때문에 수확이 없어서 빚을 못 갚았거든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 셋을 혼자 키우며 막막했는데 이번 수확으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얼마나 수확하셨나요? 2헥타르에서 17톤이요. 작년엔 3톤도 안 됐는데. 그녀는 창고를 열어 보였습니다. 황금빛 옥수수가 가득했어요.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어요. 큰애는 의사가 되고 싶대요. 마을 이장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마을에만 30가구가 빚을 청산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죠. 정부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김 박사 품종 재배 지역 평균 수확량 헥타르당 8.3톤. 트리가 피해율 73%에서 5%로 감소. 농가 소득 평균 280% 증가. 케냐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케냐 농업 독립의 날입니다. 더 이상 스트리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일부 비판도 있었어요. 유럽 종자 회사들이 항의했습니다. 불공정 경쟁입니다. 무료로 종자를 배포하면 시장이 망가집니다.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시장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케냐 농민연합회가 김 박사에게 최고 영예상을 수여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회장이 목매어 말했어요. 김 박사는 상패를 농민들에게 돌렸습니다. 이 상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어요. 6개월 후 놀라운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케냐 옥수수 생산량 전년 대비 187% 증가, 옥수수 수출국으로 전환, 10년 만에 처음, 농민 자살률 78% 감소.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157%.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것은 희망의 크기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비율이다. 수학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키스무 인근 초등학교의 풍경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교장 선생님 오티에노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사님, 와서 직접 보세요. 믿기지 않을 겁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운동장에 아이들이 가득했어요. 3개월 전만 해도 텅 비어있던 곳이었죠. 학생 수가 45% 늘었어요. 320명에서 464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급식 때문이에요. 옥수수 수확으로 농민들이 학교에 기부를 했거든요. 급식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서서 밥을 받고 있었어요. 김순건 박사의 옥수수로 만든 우갈리와 죽이었죠. 9살 와무케라가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선생님, 이제 배가 안 고파요. 그 아이는 3개월 전 굶주림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던 아이였습니다. 하루에 한 끼는 먹던 아이들이 이제 2끼를 먹어요. 영양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죠. 양호 선생님이 기록을 보여줬어요. 영양실조 아동이 68명에서 12명으로 줄었습니다. 3개월 만에요. 더 놀라운 건 학업 성취도였습니다. 중퇴율이 80% 감소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 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시험지를 보여줬어요. 평균 점수가 20점 올랐어요. 집중력이 좋아진 거죠. 그때 한 아이가 수줍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노트를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노트를 열자 서툰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배가 안 고파요. 누가 한글을 가르쳐줬니? 김 할아버지가 매주 와서 가르쳐주세요. 김순건 박사가 매주 학교를 찾아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한글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합창했습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진지했어요. 김 박사가 칠판에 썼습니다. 희망.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와무케라가 손을 들었어요. 호프. 우리에게 옥수수를 준 것. 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수업 후 와무케라가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한글과 스와힐리어가 섞여 있었죠. 오늘 학교에서 밥 2그릇 먹었다. 배부르다. 김 할아버지가 희망을 가르쳐줬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과학자가 되고 싶다. 교장 선생님이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급식 시작 후 출석률 94%. 이전엔 60%였어요. 아침 안 먹고 오는 아이가 90%에서 30%로 줄었습니다. 이번 지역 학력 평가에서 우리 학교가 3등을 했어요. 작년엔 꼴찌였는데 마을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여성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조합장 아키니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옥수수 가공품을 만들어요. 과자, 빵, 음료수까지. 작은 공장을 구경했습니다. 여성 20명이 일하고 있었어요. 하루에 얼마나 생산하세요? 옥수수 과자 500봉지, 빵 300개예요. 나이로비 슈퍼마켓에도 납품해요.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저는 미혼모예요. 아이 둘을 혼자 키우는데 이제 돈을 벌 수 있게 됐어요. 그녀의 월급은 3만 실링. 이전 농사 수입의 5배였습니다. 큰애를 중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됐어요. 꿈도 못 꾸던 일이죠.
조합은 수익의 30%를 학교에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불리 먹어야 공부도 하죠. 저녁, 마을 회관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일어섰어요. 50년을 살았지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는 김 박사를 가리켰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들에게 미래를 줬어요. 아이들이 준비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동요를 부르는 거였어요. 학교 종이 땡땡땡. 발음은 엉망이었지만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와무케라가 앞으로 나왔어요. 편지 쓸게요. 그 아이가 쓴 한글 편지를 김 박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할아버지께 우리에게 배부른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와무케라 올림. 김 박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편지가 제가 받은 최고의 상입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축제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죠. 다음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와무케라가 지역 수학 경시대회에서 2등을 했어요. 굶주리던 아이가 3개월 만에 수학 영재가 된 거였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요. 와무케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마을에서 처음으로 대학생이 탄생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이로비 대학 농대에 합격했어요. 한 어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옥수수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했죠. 김 박사님 덕분이에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기록하며 깨달았습니다. 종자 하나가 바꾼 건 단순한 수확량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미래, 여성들의 자립, 그리고 마을 전체의 희망이었다. 마을이 안정을 되찾은 어느 날, 김순권 박사가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오래되어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죠. 이게 뭡니까? 50년 전 사진이에요. 한국 농촌에서 찍은 거죠. 저는 놀라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젊은 한국 농민들과 함께 찍은 외국인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온 농업 전문가예요. 한국이 어려웠을 때 도와준 분들이죠.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도 한때는 원조를 받는 나라였어요. 60년대만 해도 아프리카 여러 나라보다 가난했죠. 그때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도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 아프리카보다 가난했다니.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온 겁니다. 받았던 도움을 갚기 위해서요. 김 박사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1983년 제가 처음 아프리카에 왔을 때 사진이에요. 그때부터 이 일을 시작했죠. 사진 속 젊은 김 박사가 아프리카 농민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40년이 넘게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네. 처음엔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받았던 은혜를 꼭 갚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케냐 정부 문서보관소를 방문했습니다. 오래된 기록을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60년대 케냐가 여러 나라의 농업 기술을 전수했네요. 그 중에 한국도 있고 기록에는 케냐 농업 전문가들이 다양한 기술을 전수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갚을 차례예요. 이것이 진정한 국제협력이죠. 마을 촌장이 감동해서 말했어요. 50년이 넘어서 돌아온 은혜라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은혜는 잊어선 안 됩니다. 그게 인간의 도리죠. 김 박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여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어요. 한국과 케냐의 우정을 기념하는 날로 만들자 한 농민이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했고 매년 이날을 기념하기로 했죠. 김 박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거죠. 오늘 심은 씨앗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다음 날, 케냐 언론이 이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50년 만에 돌아온 은혜, 한국이 보답하다. 국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다니, 진정한 우정이란 이런 거구나. 케냐 대통령이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케냐의 관계는 단순한 원조가 아닙니다.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입니다. 한국 정부도 화답했어요. 케냐가 준 도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이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자 많은 나라들이 감동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말했죠. 이것이야말로 국제협력의 모범입니다.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갚는 것. 그것이 인류애입니다. 김 박사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저 씨앗을 전달한 우편대달부일 뿐이에요. 진짜 영웅은 이 땅을 일구는 농민들입니다. 김순권 박사의 성공이 국제적으로 알려지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제 박사과정 지도교수였던 케임브리지 대학의 윌리엄 하디 교수였어요. 아키네미, 오랜만이네. 하디 교수는 여전히 권위적인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여기까지? 김 박사를 만나러 왔네.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렸는지 궁금해서. 그는 비꼬는 투로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트리가가 있던 자리에 푸른 옥수수가 자라고 있었죠. 하디 교수가 뿌리를 파내어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30분 동안 말없이 들여다봤어요. 불가능해.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해. 김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하디 교수님이시죠? 논문 많이 읽었습니다. 당신이 김 박사요? 도대체 어떻게 한 거요? 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교수님은 실험실에서 연구하셨죠. 저는 밭에서 연구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 스트리가도 생명입니다. 실험실 시험관 속 스트리가와 아프리카 땅의 스트리가는 달라요. 하디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과학은 보편적이요. 장소가 무슨 상관이요? 김 박사가 흙을 한 줌 집었어요. 이 흙 속에는 수억 개의 미생물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역할을 하죠. 실험실에서는 이걸 재현할 수 없어요. 그래도 20년 연구로 이런 결과를 낸다는 건 20년 동안 매일 이 땅에 있었습니다. 농민들과 함께 살았고 그들의 방식을 배웠어요. 하디 교수가 침묵했습니다. 저녁 연구소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유럽에서 온 과학자들이 모였죠. 프랑스 농업연구소 소장이 물었습니다. 김 박사님, 왜 특허를 포기하셨습니까? 수십억 달러 가치가 있는데. 굶주림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특허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굶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독일 바이엘 사 연구원이 따졌어요. 그래도 연구 투자비는 회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 투자는 이미 회수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농민들이 웃는 것, 그게 제 수익이에요. 하디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김 박사, 솔직히 묻겠소. 우리가 뭘 놓쳤소?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사랑이요. 뭐라고요? 땅을 사랑하고 농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없었던 거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디 교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20년 전 제가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저는 우월감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아프리카를 구원하겠다고 생각했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왜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다음 날 하디 교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키네미, 미안하네. 뭐가요, 교수님? 자네를 케임브리지로 데려가면서 정작 중요한 걸 가르치지 못했어. 현장의 지혜를 무시하도록 만들었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 박사가 오라. 우리는 농민의 마음으로 연구하지 않았어. 그 후 하디 교수는 영국 왕립학회에 특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서구 중심주의를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혁신은 실험실이 아닌 현장에서, 이론이 아닌 실천에서 나옵니다. 유럽 학계에 큰 파장이 일었어요. 네이처지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김순권 박사의 성공이 던지는 질문. 우리는 정말 과학을 하고 있었나? 프랑스 르몽드는 이렇게 썼죠. 한국의 노 교수가 유럽 과학계에 거울을 들이밀었다. 한 달 후 유럽연합 농업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순권 박사의 접근법을 벤치마킹하여 아프리카 지원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18년 동안 저는 서구 이론의 노예였습니다. 저는 일기에 적었어요. 케임브리지 학위가 자랑스러웠고 현지 농민들의 지혜를 무시했죠. 김 박사님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겸손과 존중이었어요. 아디스아바바 아프리카 연합 본부 역사적인 농업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40개국 장관들이 모인 건 처음이었어요. 의장국 에티오피아 농업장관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프리카 농업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케냐 농업장관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김순권 박사 품종 도입 6개월 결과입니다. 트리가 피해 95% 감소, 수확량 303% 증가.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나이지리아 장관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3개월 전 시범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랍습니다. 보르노 주에서 헥타르당 9톤을 수확했어요. 우간다, 탄자냐, 말라위 장관들이 차례로 성공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프랑스 대사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닙니까? 좀 더 검증이 필요합니다. 독일 대사도 거들었죠. 유럽연합은 신중한 접근을 권합니다. 5년 정도 추가 연구를 하고. 가나 장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5년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농민이 자살하고 얼마나 많은 아이가 굶어 죽어야 합니까? 모잠비크 장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은 못 기다려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김순권 박사 품종을 아프리카 전역에 도입하는 안건에 대해 투표하겠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40개국 중 38개국이 찬성했습니다. 3년 안에 1000만 헥타르에 보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세계은행 아프리카 담당 부총재가 일어났습니다. 세계은행은 이 프로젝트에 50억 달러를 지원하겠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없습니다. 무상 지원입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도 30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어요. 김순권 박사가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교육입니다. 각국에서 젊은 과학자들을 보내주세요. 기술을 전수하겠습니다. 그 후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남아공이 100만 헥타르 재배를 선언했고, 이집트가 나일강 유역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3개월 후, 저는 아프리카 스트리가 퇴치 본부장에 임명됐습니다. 아키네미 박사님이 적임자입니다. 아프리카연합 의장이 임명장을 주며 말했어요. 김 박사와 함께 일한 경험을 전 아프리카에 전파해주세요. 본부는 나이로비에 설치됐습니다. 직원 200명, 예산 10억 달러 규모였죠. 첫 회의에서 저는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5년 내 스트리가 피해율을 5% 이하로 낮추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젊은 연구원이 물었어요. 불가능은 시도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김 박사님이 가르쳐준 교훈이죠. 6개월 후 첫 성과가 나왔습니다. 에티오피아 남부 50만 헥타르 재배 성공, 말리 북부 30만 헥타르 수확, 차드 동부 기하율 60% 감소. 하지만 도전도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종자 암거래가 발생했어요. 무료 종자를 빼돌려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농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바일 앱을 개발했어요. 농민들이 직접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1년 후 놀라운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아프리카 옥수수 생산량 전년 대비 250% 증가, 트리가 피해 면적 70%에서 15%로 감소. 농민 소득 평균 3.5배 증가, CNN이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아프리카의 녹색혁명, 그 중심에 선 한국 과학자, 방송 후 전 세계에서 후원이 쏟아졌습니다. 빌 게이츠 재단이 20억 달러를 약속했고, 중국도 1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건 농민들의 편지였습니다. 덕분에 제 아들이 의대에 갔어요. 딸을 시집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30년 만에 빚을 다 갚았어요. 수천 통의 편지가 왔어요. 김 박사가 다시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 공항에 5만 명이 모였습니다. 영웅이 왔다. 우리의 은인. 김 박사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저는 씨앗을 뿌렸을 뿐입니다. 기적을 만든 건 여러분이에요. 아프리카 연합은 김 박사에게 최고 명예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별 훈장. 넬슨 만델라 이후 두 번째였죠. 시상식에서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 훈장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을 도왔던 모든 나라들, 그리고 묵묵히 땅을 지킨 아프리카 농민들의 것입니다. 그는 훈장을 하늘로 들어 올렸어요. 스트리가와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4만 명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분 동안 박수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 아프리카가 일어섰다.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대륙이 아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 자신감을 준 사람은 케임브리지 박사가 아니라 한국의 농부 과학자였다. 그날 밤 아프리카 40개국에서 동시에 축제가 열렸습니다. 악마풀의 시대는 끝났다. 케냐 프로젝트가 성공한 지 2년 후 저는 특별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경북대학교에서 김순권 박사의 정년퇴임식이 있다는 거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김 박사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아키네미 박사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대구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놀라웠습니다. 논과 밭이 정돈되어 있었고 곳곳에 비닐하우스가 보였죠. 한국 농업이 이렇게 발전했군요. 1960년대엔 상상도 못했죠. 세계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김 박사의 연구실 문에는 특별한 명판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희망을 키우는 곳. 연구실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벽 전체가 아프리카 지도와 사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보낸 사진이잖아요. 트리가 밭에서 찍은 사진, 수확하는 농민들, 급식 먹는 아이들 사진이 빼곡했어요. 김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아키네미 박사,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 모든 자료를 40년 동안 모았어요. 아프리카는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는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어요.
1983년 처음 아프리카에 갔을 때 얘기예요.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에티오피아에 도착했다. 굶주린 아이들을 보니 1950년대 한국이 떠올랐다. 우리도 이랬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다. 눈물이 났어요. 정년 퇴임식에는 500명이 모였습니다. 한국 농업계 주요 인사들이 다 왔죠. 농림부 장관이 축사를 했어요. 김 박사님은 한국 농업의 자부심입니다. 받았던 은혜를 갚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김순건 박사님은 과학자이기 전에 농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마음을 알았고 진정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저는 준비한 선물을 꺼냈어요. 케냐산 옥수수로 만든 막걸리였습니다. 김 박사님 품종으로 만든 술입니다. 김 박사가 한 모금 마시고 웃었어요. 케냐 땅의 맛이 나네요. 그때 뜻밖의 손님이 왔습니다. 80대 노인 10명이 단체로 온 거예요. 우리는 60년대 해외 원조로 농업을 배운 농민들입니다.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직접 농사지은 쌀과 채소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라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대신해 선물을 받았어요. 묵직한 쌀 포대를 안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녁 만찬에서 김 박사의 제자가 영상을 틀었어요. 아프리카 40개국 농민들이 보낸 감사 메시지였습니다. 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배불리 먹어요. 스와힐리어, 아마라어, 요르바어, 각국 언어로 감사 인사가 이어졌어요. 김 박사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받았던 도움을 갚았을 뿐이에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40년 전, 저는 가난한 한국의 젊은 과학자였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도왔죠. 이제 우리가 세계를 도울 차례입니다. 만찬이 끝나고 김 박사가 저를 연구실로 다시 데려갔어요. 이걸 드리고 싶었어요. 그가 건넨 건 두꺼운 연구 노트였습니다. 20년간의 스트리가 연구 기록이에요. 실패한 실험도 다 적혀 있죠. 교수님, 이렇게 귀한 걸, 실패도 자산입니다. 다음 세대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있다. 트리가도, 가난도, 절망도 이길 수 있다. 공항으로 가는 길,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아키네미 박사, 이제 시작입니다. 아프리카가 세계를 먹여 살릴 날이 올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죠. 한국이 그랬듯이 아프리카도 주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게 역사의 순환이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발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받는 것에서 주는 것으로, 도움을 받는 자에서 도움을 주는 자로 변화하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사랑과 감사가 있다는 것을. 스톡홀름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노벨위원회입니다. 김순건 박사를 평화상 후보로 추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즉시 추천서를 썼어요. 김순건 박사는 과학자이기 전에 농민이었고 농민이기 전에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벨 평화상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죠. 대신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김 박사에게 세계식량상을 수여했습니다. 시상식은 로마에서 열렸어요. 전 세계 193개국 대표가 참석했죠. 김 박사가 연단에 섰을 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어요. 진짜 영웅은 따로 있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밭으로 나가는 농민들, 굶주림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어머니들, 그리고 한국을 도왔던 모든 나라들입니다. 그는 상패를 높이 들었어요. 이 상은 그들의 것입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일어섰어요. 김 박사님의 업적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인류의 실천입니다. 김 박사가 특별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60년 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1960년대 한국 사진이 나왔어요. 굶주린 아이들, 메마른 논, 그리고 원조 물자를 받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죠. 왜냐하면 다음 사진은 현재 아프리카였어요. 김 박사 품종으로 넘실대는 옥수수밭. 이제 우리가 도울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박사님, 왜 특허를 포기하셨습니까? 기술은 마음을 담아야 생명이 됩니다. 특허는 종이일 뿐이지만 한 톨의 종자는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도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김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아프리카 어머니의 미소가 수십억 달러보다 가치 있습니다.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이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어요.
뉴욕타임스는 진정한 영웅은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썼고, 가디언은 한국 과학자가 보여준 인류의 정수라고 평했으며, 르피가로는 과학과 사랑의 만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반응은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케냐 대통령이 특별 성명을 발표했어요. 김순건 박사는 노벨상보다 더 큰 것을 받았습니다. 4억 아프리카인의 사랑과 존경을. 나이지리아는 김 박사의 생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고, 우간다는 수도에 김순건 거리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김 박사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저 농부입니다. 씨를 뿌리고 기다릴 줄 아는 농부일 뿐이에요. 한국으로 돌아온 김 박사를 공항에서 만 명이 맞이했어요. 대한민국의 자랑, 세계를 먹인 영웅, 김 박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도 8억 명이 굶주리고 있어요. 우리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김 박사는 은퇴를 번복했어요. 죽을 때까지 현장에 있겠습니다. 그게 농부의 삶이니까요. 저는 이제 아프리카 농업연구기구 총재가 되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아프리카 옥수수 생산량이 5년 전 대비 400% 증가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기아 인구는 6억에서 2억으로 감소했고, 농민 자살률은 90% 줄었습니다. 트리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트리가 피해 면적이 전체 농지의 3%로 줄었습니다. 사실상 퇴치에 성공한 거죠.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새 책을 들어 보였습니다. 오늘 제 자서전이 출간됐습니다. 제목은 악마를 이긴 희망입니다.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틀렸고 김순건 박사는 옳았다. 이것이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마지막 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의심했던 내가 이제 증인이 되었다. 불가능은 없다. 사랑과 헌신이 있다면. 기자회견 후 저는 키수무의 그 밭을 다시 찾았습니다. 5년 전 김 박사가 처음 종자를 뿌렸던 곳이죠. 믿기지 않은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때 보라색 악마풀로 뒤덮였던 땅이 끝없는 황금빛 옥수수 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농민 음원기 씨가 저를 맞았어요. 박사님, 보세요. 올해도 대풍입니다. 그의 아들이 옆에 있었어요. 나이로비 대학 농대생이 된 그 아이였죠. 이제 저도 김 박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마을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10명이 대학에 갔어요. 역대 최고 기록이죠. 한글 수업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들의 한국어가 제법 유창해졌습니다. 와무케라를 다시 만났어요. 이제 16살이 된 그 아이는 키가 훌쩍 컸죠. 선생님, 저 내년에 한국 유학 가요. 정말? 어떻게? 김 할아버지가 만든 장학재단에서 선발됐어요. 경북대학교에서 농업을 공부할 거예요. 와무케라처럼 한국으로 유학 가는 아프리카 학생이 매년 100명씩 선발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마을 광장에 큰 스크린이 설치됐어요. 김순건 박사와 화상통화를 하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김 박사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나자 함성이 터졌어요. 이제 80대 중반이 된 김 박사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트리가가 거의 사라졌다면서요? 네, 교수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낸 거예요. 저는 씨앗만 줬을 뿐이죠.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노래를 불렀어요. 한국 민요 아리랑이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김 박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여러분이 제 진짜 가족입니다. 통화가 끝나고 저는 혼자 논두렁을 걸었습니다. 5년 전 이곳에서 처음 김 박사를 만났을 때 저는 냉소적인 과학자였어요. 서구 지식만이 답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진정한 과학은 사랑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그리고 희망의 씨앗은 가장 척박한 땅에서도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케냐와 한국이 공동으로 설립한 농업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케냐 한국농업연구소, 영원한 동반자. 현판 아래에는 두 나라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개발한 신품종을 남미와 동남아시아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케냐가 기술을 수출한다니? 네. 이제 우리도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트리가가 사라진 땅에 희망이 자랐다. 그 희망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한국이 받았던 도움을 갚았듯이 이제 아프리카도 세계를 도울 차례다. 이것이 진정한 순환이고 이것이 인류의 미래다. 지금까지 케냐 과학자 아키네미 오둘라예 박사의 놀라운 증언을 들어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한때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아프리카 40개국을 먹여 살리는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김순권 박사라는 한 노과학자의 20년 헌신이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이것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어려웠을 때 받았던 도움을 갚는 아름다운 순환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감동받으셨다면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특히 해외에 계신 교민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대한민국이 받은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했다는 자부심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